집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한국어 교실이나 한국어 학당에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나 회사에서 동영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회화. 오늘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온 지는 조금 됐는데 가이드 일을 시작한 거는 최근이에요. 두 출연자의 대화 장면을 보셨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와 표현들이 사용되는지 생활 속 대화 모습을 함께 보시죠. 메이 씨는 회사에 일찍 오네요. 집이 회사에서 가까워요? 네, 회사 근처로 이사 온 지 2달 됐어요. 그래요? 회사 근처는 집값이 비싸지 않아요?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요. 그래도 회사가 가까워서 좋아요. 어느 쪽이에요? 회사 앞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편리하겠네요. 이사한 집은 어때요? 방은 좀 작은데 새 집이라서 깨끗해요. 그리고 근처에 공원도 있고 카페도 있어서 좋아요. 제가 한번 초대할게요. 놀러 오세요. 네, 꼭 초대해 주세요. 수미와 메이가 출근 시간에 사무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회사에 일찍 오는 메이에게 수미가 회사 근처에 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메이가 뭐라고 대답했죠? 맞아요. 회사 근처로 이사 온 지 2달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할 때 하루, 이틀, 일주, 2달 등의 어휘를 사용하죠.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은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어휘 알아보기입니다. 달력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1월 1일에서 11월 2일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뜻하는 어휘는 하루, 11월 1일에서 11월 3일까지는 이틀, 11월 1일에서 11월 4일까지는 사흘입니다. 11월 5일까지는 나흘이라고 하는데 그 후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도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등은 앞에 있는 것들보다는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9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뜻하는 어휘는 한 달. 그 다음 달인 11월 1일까지는 2달 또는 2개월. 그 다음 달인 12월 1일까지는 석 달 또는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개월을 이야기할 때는 1년,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24개월은 2년, 36개월은
3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라는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겠죠? 쉬운 이해를 위해 시간을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시간을 봅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그렇죠.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럼 한국어 수업을 얼마나 해요? 맞아요. 2시간 동안 해요 라고 말합니다. 다음 볼게요. 며칠 동안 부산에 갔어요?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부산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이틀 동안 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 동안 휴가예요? 네, 맞아요. 열흘 동안 휴가예요. 다음입니다. 와, 이번엔 기간이 조금 기네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예요. 이 사람은 얼마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해요? 맞아요. 2달 동안 있어야 해요. 모두 잘하셨는데요.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 온 지 2달이 됐어요 라는 메이의 말에서 니은지 또는 니은지는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행동을 한 후에의 뜻을 말하는데요. 보통 니은지 또는 니은지 뒤에는 시간 명사가 온 후 그 뒤에 되다, 지나다, 흐르다, 넘다 등의 동사가 옵니다.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표현인데요. 몇 가지 문장을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 책 재미있어요? 글쎄요, 읽은 지 1년이 넘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민수 씨를 자주 만나요? 아니요,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어때요? 이제 앞에서 배운 어휘와 함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2번째 표현을 배워봅시다. 메이가 이사한 집은 회사 근처라서 다른 곳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했어요. 그런데 메이는 그 집이 좋다고 했어요? 그 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지요? 맞아요. 방은 좀 작은데 새 집이라서 깨끗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는데, 은데 또는 니은데는 3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됨을 나타냅니다. 예문 보면서 확인할게요. 저는 수박은 잘 먹는데 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처럼 동사에는 는데가 붙고 아침에는 사람이 많은데 오후에는 없어요처럼 받침이 있는 형용사에는 은데가 붙습니다. 또 평일에는 바쁜데 주말에는 한가해요처럼 받침이 없는 형용사와 멀다, 길다와 같은 리을 받침의 형용사에는 니은데가 붙습니다. 다음 는데, 은데 또는 니은데의 2번째 의미는 저는 한국 사람인데 김치는 잘 못 먹어요와 같이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임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한국 사람처럼 명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인데가 사용됩니다. 유진은 키가 큰데 농구를 잘 못해요와 같은 문장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는데, 은데 또는 니은데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말할 내용의 배경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앞에 오는 부분의 내용보다는 뒤에 오는 내용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정말 재밌어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뭐가 재미있다는 말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와 같이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앞에 이 표현을 사용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어휘와 표현들을 기억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메이 씨는 회사에 일찍 오네요. 집이 회사에서 가까워요? 네. 회사 근처로 이사 온 지 2달 됐어요. 그래요? 회사 근처는 집값이 비싸지 않아요?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요. 그래도 회사가 가까워서 좋아요. 어느 쪽이에요? 회사 앞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편리하겠네요. 이사한 집은 어때요? 방은 좀 작은데 새 집이라서 깨끗해요. 그리고 근처에 공원도 있고 카페도 있어서 좋아요. 제가 한번 초대할게요. 놀러 오세요. 네, 꼭 초대해 주세요. 세종 한국어 회화 그새 마칠 시간입니다. 앞으로 2단원밖에 남지 않아서 아쉬움이 큰데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네덜란드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온 지는 조금 됐는데 가이드 일을 시작한 거는 최근이에요.